지금부터 뭘 할 거냐? 롤플레이 스크립트를 읽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읽어볼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세일즈를 가르쳐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요. 제가 제이어스 가서도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안 까먹는 게 제가 관심 DB는 TA를 까먹질 않아요. 관심 DB는 뭐 안녕하세요. 뭐 홍길동 과장님 되시죠? 전화드린 곳은 AI생명의 계약관리팀 신웅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객님께서 유지 중이신 AI생명의 뉘언스 안보험 관련되어서 몇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잠시 1분 정도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현재 고객님의 계약을 담당해 주시던 관리자분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시게 되어서 고객님의 현재 계약 상태는 고하계약이라고 하는 담당자가 없는 부재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약 관련돼서 몇 가지 변동사항들이나 주소 변동 안내사항들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제공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러한 고하계약들에 대한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불평과 불만을 없애고자 저와 같은 임시 담당자를 배정했습니다. 이걸 외우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관심 DB 언제 끝냈냐면 제가 16년도 이후로 안 했어요. 관심 DB는. 근데 지금도 왜 외우고 있냐면 그때 스크립트를 이 후단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진짜 100번 정도가 아니라 몇천 번을 했단 말이에요. 연습도 하고. 뭐냐면 우리가 처음 보험회사에 신입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스크립트를 하나 던져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연습하라고 해요. 그 스크립트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저는 박 과장님 소개로 전화드린 AI생명의 신웅희입니다. 얼마 전에 김 과장님을 찾아뵙고 재무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 너무 만족해 하셔가지고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혹시 주변에 소개해 주실 만한 분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박 과장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외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연습하지 않아요. 왜 연습하지 않냐면 진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스크립트를 한 번 읽은 사람하고 500번 연습한 사람하고 말의 힘이 다르다. 근데 이 포인트를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간과하고 멋을 부리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보신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드보이의 최민식이 대본 리딩을 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보실게요. 이 최민식이 대배우가 된 이유는 사실 저거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뭐 햄릿이나 아니면은 뭐 2호선 무슨 세입자들 이런 대학로 가서 연극을 보면 연극의 값이 10,000원부터 30만 원까지 하죠. 예전에 이걸 떠나가지고 예전에 저는 햄릿을 제가 3번 정도 봤는데 제일 비싸게 주는 햄릿은 30만 원 주고 본 유인촌이 주연한 햄릿이었어요. 예. 그거 3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난 뭐가 그렇게 다른가? 스토리가 똑같은데. 근데 확실히 달라요. 그거는 사실 배우들의 급을 결정짓는 것도 똑같은 대사를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이 재무상담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보험상담도 마찬가지고. 상담을 잘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잘 파는데 그게 세일즈 능력인 거죠. 근데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 말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말을 많이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방식은 활동량을 극대화로 끌어올려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하면 연습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상담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잘하게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연습을 많이 해서 현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영업이 안 되면 왜 영업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똑같이 DB를 똑같이 봤는데 왜 쟤는 잘 되고 난 안 되냐? 그건 보통 타고난 기질의 가능성이 커요. 네, 타고난 거. 근데 이 타고난 걸 메꾸려면은 사실 세일즈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지금 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다 읽으실 수 있죠? 예.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되게 무리한 시도거든요. 왜냐면 읽는 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읽어볼 거예요, 강제로. 왜냐하면 딱 어느 정도 읽어볼 거냐면 한 15분 정도, 그러니까 인당 한 7분에서 8분 정도씩만 읽어볼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준비를 하신 분들은 준비하신 대로 읽으시면 되고,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제 스크립트 있죠. 예, 그거를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각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제가 해보시면서 느끼길 바랬던 건 하나였는데 그냥 재무나 은퇴 상담을 하는 그 느낌이었어요. 느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느낌이 보장 상담하는 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상담 만나면은 기본적으로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보험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해가지고 이거 보험료 이렇게 막 납입 기간이랑 특약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진짜 인문학적 대화를 한다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의 상담을 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이 스크립트를 이제 얼마만큼 연습하냐예요. 왜냐면 이제 고객은 FC의 확신을 구매하는데 이 확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투, 표정, 눈빛, 기세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롤플레이가 한국말로 뭡니까? 역할극이잖아요. 롤플레이가 상담 연습하다가 롤플레이는 역할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할극 하나에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아까 최민식이 연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토대로 해서 얼마만큼의 상담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확신을 구매하는 그 행위에 기반이 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니까 좀 스크립트 계속 강조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은퇴설계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연금보험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느낌은 다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스크립트 하나만 제대로 뽑아가도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가서 이거를 토대로 그때 사람 만날 때마다 20대를 만날 때, 60대를 만날 때, 40대를 만날 때마다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 60대는 시간이 없다. 그럼 자산 배분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좀 중요하다 하면 60대한테 IBK 가입시키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60대한테는 미래에셋이나 매트라이프 변액보험을 가입시켜야 돼요. 수익률을 노릴 수 있게끔. 예. 그런 것들처럼 몇 가지 배운 것들을 그 나이대나 상황별로 맞춰서 소득, 재산, 직업별로 맞춰서 우리가 살을 붙이면 되는 건데 표준 스크립트는 동일하게 간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돈이 그러니까 재정적 안정이 많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려치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이 강의 시작할 때 뭐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파트 3채 있고 상가 2개 있는 사람 제가 소개 들었었잖아요. 거의 재산 거의 한 40억 가깝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은퇴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스크립트를 작성해 놓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연금을 잘 팔고 싶다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연금 판매 관련 책을 읽어보시고 연금 판매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시고 노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노후에 관련된 통계 자료와 기사를 스크랩해 보세요. 스크랩해서 여러분들 패드에 넣으시든 노트북에 폴더링을 하시든 해가지고 그때마다 계속 캡처해서 놓으시면 별거 아니에요. DM으로 그냥 매일 그냥 노후 파산 그 기사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고객한테. 매일 여러분 저 출근하실 때마다 제가 귀찮아서 그러는데 저 톡방에도 아침에 그냥 네이버 기사 들어가서 경제 탭 들어간 다음에 금융 탭 들어가서 한 3페이지만 넘기면 무조건 연금 관련된 기사 나와 있어요. 그거 그냥 그때 보내보셔도 좋고, 그 다음에 연금 RP를 도둑질하라고 되어 있죠. 다른 사람들 연금 RP 뭐 좋은 거 있나 도둑질 하시고 요양원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예, 말씀드립니다. 지나가고, 자, 우리나라 왜 연금 왜 팔기 힘드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또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대한민국 독일차 아리 중 열에 7은 탄다. 보시면 GDP 대비 수입차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수입차 가장 많은 나라. 예. 제가 중국에 가도 느끼고 미국에 가도 느끼는 게, 중국에 가면은 택시를 처음에 타잖아요. 그러면 요새는 좀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가면 폭스바겐이 엄청 많아요. 폭스바겐이 한 40만 킬로, 50만 킬로 탄 택시들이 정말 많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처럼 삐까뻔쩍한 차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중심행가에 가더라도 대부분은 픽업 트럭을 많이 타고 보통 하는데, 왜냐면 미국과 일본의 평균 폐차 연수는 보통 25년이라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12년이었다 9년까지도 줄었었어요. 예, 신차가 출고하고 나서 우리나라는 보통 10년이면 폐차인데 이걸 폐차 안 시키고 이제 베트남에 이런 데로 팔죠. 예, 우리나라처럼 이 폐차 사용 연수가 적은 나라가 없어요. 예, 우측에 있는 기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품 소비가 심한 나라다. 나라는 쥐똥만한데 인구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명품 매장이 성공하면 딴 나라에서 성공한다. 이런 것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택 수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20년만 지면 재건축하려고 아주 그냥 머리에 띠리 싸매고 난리들. 근데 보통 영국 같은 데는 보통 주택 수명이 40년씩 간다고 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새 거에 민감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민족성 때문이라고. 민족성 때문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민폐를 끼치지 않다라는 것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그 실외 마스크 의무했던 적이 없어요. 그 실외 마스크 의무였던 적이. 아세요? 실내 마스크 의무도 되게 적고 실외 마스크는 뭐 몇 미터 이상 이거 이격 안 되는 거리일 경우만 잠깐 있었지 우리나라는 마스크 의무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마스크 많이 쓴 나라가 없어요. 예. 그 실내에서 우리 지들끼리 있을 땐 벗고 있는데 길 나가서 안 쓰고 다니면 미친놈 취급하니까 다 쓰고 다녔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폐를 끼치기 싫은 이 민족성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폐 안 끼치려는 거. 그리고 보여지는 거. 남한테 지적질하는 거. 예. 근데 그게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나타났던 거고 대외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이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연금처럼 안 보이는 건 관심이 없어. 연금보험료 부을 돈으로 차 리스를 낸다 이거요. 할부를 내고 연금보험료 부을 돈으로 집 대출을 갚는다 이거죠. 좋은 집을 가가지고. 예. 근데 실속 있는 민족일수록 보여지는 거. 내가 10년 된 차 타고 뭐 구형 아반떼 타더라도 나는 연금보험이랑 재테크 재무설계 더 잘해가지고 내재적인 어떤 가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에 노출되고 이게 통계치로 나오고 맨날 OECD 뭐 꼴찌하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연금보험 팔기가 힘들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재무설계사라고 구글에 치면 띄어쓰기 한번 치면 이렇게 나와요. 예. 우리나라가 재무설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가 보험 산업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이거 제가 보장성 할 때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는 보험이 맨 처음에 언제 들어와요? 1900년대 초반에 1800년대 후반에 원래 들어왔다가 쫓겨났다가 1900년대 초반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고 들어온다고요. 보험을. 그랬다가 좀 하려다가 얘네가 이제 그 종교 박해 받고 가면서 막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겪으면서 이게 보험이란 건 꿈도 못 꾸다가 6.25가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다 죽고 나니까 전후복구 사업으로 전후 미망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어떤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 보험에 들어온 기초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아줌마들 대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상위에서도 탑에서도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갈 때 전문적인 교육 훈련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일즈 위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약간 이렇게 판매가 조금 그렇게 되면서 인식이 안 좋아지게 됐고 연고 시장에 의한 판매가 전문 지식에 의한 판매보다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험 산업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안 좋은 거예요. 다른 나라도 안 좋아요. 레바논에 있는 제가 MDR 태원을 작년에 미국에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가 그 내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니까 저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창문으로 도망갔대. 자기 피하려고. 예, 레바논에 있는 회원도 그러고 미국에 있는 회원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야. 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여쭤본 연금은 사실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서울대학교로 가는 것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메달을 따는 것도 뭐냐면 결국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거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금보험은 사실 이것과 같다 이거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허드렛 일 같은 사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남들한테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연금 해지한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진 않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보이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한 거고 지금 연금이란 건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고 티는 안 나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버티면 빛을 발하는 그것인데 대부분이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으로 삼는 것들, 진정한 성공. 당장 보이는 허세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연금보험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이에요. 우리나라가 77이에요. 금융 문맹률이. 요새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전 자료긴 하거든요. 한 21년도? 20년도 기준인데 우간다보다 낮아요. 금융 문맹률이. 그리고
지금 여기 또 몇 가지 포인트들만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제가 다 풀로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MZ들이 연금 관련된 기사들이에요. 보시면 이런 데이터도 여러분 다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좋으시겠죠. 공무원 연금은 23년 12월 기사거든요. 바로 6개월 전 기사죠. 이 기사만 보더라도 월 평균 253만 원 수령한다. 과거 세대는 300만 원 후반대 수령했어요. 지금 받는 분들. 지금 이제 수급한 지 한 10년 되신 분들은 평균 300만 원 후반대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공무원 똑같이 30몇 년 근속해도 2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250만 원 어디다 붙이게요. 그잖아요. 국민연금 55만 원 수령하더라. MZ들이 요새는 그냥 이거는 사회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얼마 받고 덜 받고가 아니라 그냥 안 내겠다, 안 받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거고. 퇴직연금 중도 인출 관련해서 아까 제가 포인트 잡았었지만 이걸 중도 인출을 제한하는 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라는 이런 인권적인 소송이 붙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하고, 퇴직연금 몸집 커지도록 중도 인출 때 페널티 줘야 된다라고 의견은 계속 나오지만은 페널티 못 준다 이거죠. 재산권 침해니까. 헌법의 기본권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공적연금은 아예 인간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지 않았어요. 공적연금이니까. 근데 퇴직연금은 사적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받으니까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제일 공감하는 말이에요. 예. 물가 상승률 얘기하는 사람들. 나 이 사진 꼭 보여주고 싶어. 물가 상승률인데 연금보험 등에 의미 있냐 하는 사람들. 처음에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제가 아마 말씀드린 게 오뚜기 진라면이 10년째 동결이라고 하네요. 684원에서 770원 올랐대요. 684원에서 770원 올랐는데 기사 뭐라고 때려요? 라면값이 11% 상승했다고.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실제로 물가 상승률 크게 올랐나요? 많이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 이런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납입해야 된다. 그럼 언제 다 붙고 앉아있냐.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저도 짧고 굵은 게 좋다, 화끈한 게 좋다라고 하는데, 워렌 버핏이 실제로 재산을 쌓아나간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워렌 버핏은 주식을 한 번 사면 팔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예, 오랫동안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죠.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고. 워렌 버핏이야말로 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과 장기 투자의 산증인이에요. 이 사람은 종목과 단타 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꼭 연금보험 얘기하면 주식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 될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로또 맞아서 효도할게요 라고 하신 분들과 같다. 불가능하지 않다. 희박할 뿐이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몸짱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스테로이드죠. 사실 스테로이드는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꽂으면 그냥 2-3주만 지나면 근육이 빡빡빡 생긴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헬스인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많았고, PT 강사들이 끝나고 나서 자기 또 등록하게 시켜야 되니까는 회원님한테 좋은 영양제라고 해서 이렇게 먹이는데 그게 다 스테로이드 막 이런 거였어. 막 그 호르몬제 막 이런 거. 손님들은 자기도 모르고 그걸 막 먹었던 거예요. 근데 얘만 만나면 몸이 좋아져. 예. 근데 머리 막 빠지고, 예. 여자들 목소리 막 굵어지고, 예. 그랬던 것도 있었죠. 이거 진짜 문제가 되게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해서 막 그 청담동 이희진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나 아니면 불법 토토 이런 거 다 징역 가죠. KH 자산관리 갔죠. 예. 뭐 학력 유저면 집에 가죠. 아니 집에 징역 가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집에 빨리 가려다가 음주운전하면 징역 가죠. 예. 고객님한테 이거 RP야 RP. 고객님한테 한 가지라도 있냐고. 단시간 내에 화끈하게 수익률 내주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은 다 똑같아가지고 오랫동안 꾸준히 보이지 않는 거, 화려하지도 않지만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금보험이잖아요. 예, 그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저한테 주식한다는 거는 몸에 스트레스 꽂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다. 예, 말씀드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식하는 분들한테 꼭 이런 말씀드려요. 주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객님 주식을 월에 100만 원씩 하실 거면 80만 원 하셔라. 근데 남 있고 20만 원만 연금에 투자하셔라. 내가 연금 다 백하라는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일과 휴식의 균형, 길고 짧음의 균형, 그 다음에 공격과 수비의 균형처럼 저축에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연금보험을 오랫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납입해서 완납까지 가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을 20년 납을 끝까지 붙는 분들. 보통 여러분들이 대화도 섞이실 정도의 엄청난 사람들일 겁니다. 뭐냐면 진짜 독한 사람들. 지독하다. 하는 사람들이 보통 끝까지 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통 주변에서 성실하다, 꾸준하다, 착하다, 독하다, 현명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연금보험 판매 비중의 반은 어디 있다고요? 방카에 있다고요. 네, 은행에서 판매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내가 그 VIP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거의 다 잘 가입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맨날 카드 분실 신고하는 분들일수록 연금보험 잘 가입 안 하고, 예, 은행에서 단순 업무 볼수록 연금보험 가입 안 하고, 은행에서 중대 업무 보고 은행에서 대우 받는 사람들일수록 연금보험 가입 많이 하고. 예. 여러분들이 왜 연금보험 못 파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메리츠에 모동 돌려서 여러분들 보장분석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연금 가입하고 있는 금액 월납이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확신이다, 예, 라는 겁니다.